자, 오늘 할 거는 여기 도면에 보시는 대로 도면에 초점이 잘 안 맞는데 항공정비사 리베팅 작업입니다. 리베팅 작업 도면이 있는데요. 큰 판재 위에 작은 판재를 올려서 패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10mm, 그 다음에 높이가 30mm 정도 되는 균열을 그려 넣고요. 이 균열에 대해서 패치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할 판재는 큰 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작은 판재가 70mm짜리, 65mm짜리 미리로 좀 해놨는데 큰 판재는 250에 20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용할 건 적당한 판재, 그거 맞지 않는 판재라도 적당한 넓은 판재하고 규격에 맞는 작은 판재를 이용해서 판재 위에 올려놓고 패치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판재에 있는 걸 다 필름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부위에 이렇게 스토퍼를 뚫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마킹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요거 스토퍼를 뚫고요, 요 위에다 판재를 올려서 패치하는 거 오늘 요거 하는 걸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작도하는데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오늘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작도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스토퍼 위치를 잡으셔갖고 거리를 띄어갖고 하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띄어야 하나요, 이거? 3mm요. 16분의 1이라며. 네, 16분의 1이요. 그죠? 자, 16분의 1mm만큼 띄셔야 돼요, 원래는. 16분의 1 인치. 잠깐만요. 초점이 이렇게 안 맞아. 16분의 1인치만큼 띄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드릴 사이즈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릴 사이즈 반지름만큼도 고려하셔서 거리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띄어서 잠깐 볼까요?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마킹을 해두고 여기다 스톱 드릴링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드릴링 하기 전에 센터 펀치 쳐서 드릴링을 할 겁니다. 좀 세게 쳐도 괜찮아요. 어차피 드릴 다 깎아 먹을 건데. 조개님? 컴프레셔를 켜줘야겠는데? 아, 좀 이따 켜요. 좀 이따. 지금 안 켜도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센터 펀치 친 곳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드릴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 드릴링 하고 나면 이 끝에 초점이 이렇게 안 맞냐, 끝에가 약간 떠야 하는데 이게 다 붙어버렸어. 틈이 안 떠. 틈이 떠야 돼요. 16분의 1인치가. 자, 그렇게 해서 맞춰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버트를 이용해서 벌을 제거해 주고요. 물론 이 벌 제거할 때로 앞뒤로 다 하셔야겠죠. 벌 제거를 해줍니다. 됐나요? 네. 버제거가 이렇게 했고 깨끗하게 이렇게 버제거가 되면 요거 이제 보면은 한쪽 면은 이렇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반대면은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반대면에서 패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중심을 잡기가 되게 애매모호하죠. 중심을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촬영자를 바꿉시다. 당신이 요새 날 촬영을 해주시고 우리 조규가 촬영을 해주고 제가 작도를 할게요. 펜이 어디 갔냐? 저기요. 응.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개의 홀이 있으면 초점이 어둡지 않나? 네. 찍으면? 제쪽 제가 저쪽에서 찍을게요. 그쪽에서 찍어봐요. 또 어두워요? 아니요. 네. 그쪽 괜찮아요? 자, 요거 보면 대략 여러분들 요렇게 해갖고 사각형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홀이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각형이 나오는데 대략 중심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니까 또 어떻게 나오네? 됐다. 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사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를 뭐 작았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쉽게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판재가 어차피 직각으로 이렇게 깎여 있기 때문에 판재를 이렇게 올려갖고 위치를 잡으세요. 만약 이 판재의 길이보다 더 길어진다고 하면 자를 이용해서 자를 덧대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 이 위치가 아니라 더 먼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 모서리에 딱 맞춰놓은 이렇게 모서리에다 직각으로 맞추는 상태에서 자를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더 멀리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갖고 직각 맞춰놓고 뭘 하냐면 이 끝에다만 이렇게 칠할 거예요. 끝에다만. 끝에다만 이렇게 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도 대략은 알아야겠죠. 지금은 정확한 길이를 모르니까 뭐 인치로 하든 밀리로 하든 뭐 밀리로 한번 볼게요. 그럼 밀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쉬운 거니까 이렇게 재보면 얼추 한 69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헷갈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안 나와. 69mm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갖고 직각 대고서 자로 측정을 해보면 알겠죠. 또 거꾸로 재야겠네. 뭐 여기는 이렇게 해갖고 재봅시다. 이렇게 맞춰지면 26에 20에서부터 가면 64 정도 되네요. 여기는 60 이렇게 안 나와. 64예요. 64인데 지금 제가 또 간과한 게 있죠. 여러분들 이거 직각 이렇게 딱 맞추신 다음에 와갖고 이 끝에다가 마킹을 해줘야 돼요. 마킹을. 네. 왜 이렇게 마킹을 했냐면요. 마킹한 걸 따라서 이 측면에다 이렇게 그어버리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기가 쉽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보이세요 이거? 초점이 초점이 왜 이래? 어두워서 그래. 됐다. 예.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측면에다 이렇게 칠해줄 겁니다. 네, 측면에 이렇게 칠해갖고 반대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쪽엔 69, 이쪽은 64. 그럼 여러분들 또 이거 직각 맞춰서 그려야 하잖아요. 아까 여기 있으면 이거 온 걸 판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올려놓고 요거 대고서 선을 일단 그어요. 중요한 건 어디까지든 일단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서리에다 맞춰놓고 선을 그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를 이용해서 더 길게 그을게요. 사실은 자를 이용해서 크로스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맞추기가 쉬워요. 크로스 시켜갖고 더 멀리까지 나가게. 그런 다음에 뭐 여기가 대충 중간이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덮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중심 딱 맞추려면 이거 놔두고 이 위에다 작도를 먼저 미안해요. 왜 이래. 작도를 먼저 할게요. 아까 도면에서 봤지만 한쪽 길이는 70mm고 한쪽 길이는 65mm짜리예요. 그러면 연거리를 어떻게 띄는 게 좋을까요? 7.5요. 7.5요? 네. 왜요? 그냥 삘이 그래요. 삘이 그래요? 10mm씩 하면 안 돼요? 돼요. 되잖아요. 70짜리를 10mm씩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10mm인데다 하나 마킹하고 여기 60에다 하나 마킹할게요. 두 개 마킹하고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도 10mm씩 마킹을 할게요. 이게 좀 더 쉬워요. 10mm, 10mm. 그죠? 이쪽은 이제 측면은 이제 65mm니까 이쪽에 10mm,
이쪽에 10mm. 그 다음에 네, 또 깜빡했네. 중간선을 안 그었죠. 10mm, 10mm, 65 나누기 2는 3.25요. 3.25 이 정도 됩니다. 이것도 중간에 해야겠죠. 32.5 이 정도 됩니다. 측면은 70짜리니까 35씩 하면 되겠죠. 35 하고 35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선을 길게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맞추기가 편합니다. 중간선 길게 긋고, 여기도 중간선, 중간선 길게 긋고, 그 다음에 이 선들도 그어줘야겠죠. 이 모서리 있는 선은 그렇게 뭐 다 길게 긋지는 않을 거예요. 크로스 되는 데만 이렇게 그을게요. 크로스 되는 데만 돌려서 합시다. 돌려서 크로스 되는 데만 그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고서 크로스 선만 긋겠습니다. 삐뚤어졌는데? 괜찮아요. 다시 그으면 돼요. 이렇게 맞추고 크로스 되는 위치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8개가 나오죠. 네. 요거 나 가운데 거 삐뚤어진 것 같은데 선이? 왜 이래? 조금 삐뚤어졌구나. 내가 여긴데 이 조금 삐뚤어진 것도 여러분들 보시고 다시 잡으셔야 돼요. 자, 옆에 얇은 선이 더 진짜 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재를 나중에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놓던 이렇게 놓던 상관은 없어요. 5mm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놓든 간에. 근데 맞추는 거는 내가 지금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요렇게 해요. 여기 밑에 선입니다. 위에 선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맞춰버리면 쉽게 맞아버리죠. 네. 이렇게 해갖고 테이핑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테이핑을 한 다음에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촬영을 바꿔서 제가 촬영하면서 여기 조교님이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 리베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작도죠. 작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다릅니다. 자, 옆으로 나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촬영을 할게요. 사실은 오늘 작도하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작도하면서 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싸리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테이핑을 해주고, 사실은 그 크로스되어 있는 포인트를 다 덮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 덮어도 이 종이 테이프 위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드릴링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센터 펀치를 안 쳤죠? 아, 그러네요. 근데 센터 펀치 안 치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어긋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영상이니까 뭐 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지. 우리는 빠르게 하자고요. 자, 센터 펀치 안 치고 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냐면요. 네, 처음에 이렇게 좀 요거 쉽게 하는 방법이 드릴 날을 판재 위에 딱 크로스 포인트에 딱 맞춰 놓고요. 처음엔 살짝만 돌려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죠. 사실은 센터 펀치를 치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숙달되면 그냥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달 안 된 사람이 하면 이 홀 위치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게 되죠. 이거보다 초보 단계인 건 손으로 앞에 드릴 있는 부분을 손으로 좀 돌려서, 예. 손으로 돌리는 거 좀 한번 해줄래요? 네. 자, 정확하게 수직 맞추고 손으로 약간 돌려요. 이렇게 돌린다고 어느 정도 깎여 나가면 센터 펀치 친 거랑 똑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자, 나머지도 뚫어볼게요.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 빨리 안 해. 어우, 촬영 시간이 벌써 16분이나 됐어요. 너무 내가 잡다하게 많이 떠들었구나.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버링 해야죠. 디버링.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니요? 그런가요? 많이 깎았다. 옷으로 그래. 저번에 한번 다친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론 벌 제거할 때 벌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파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벅테일이 만들어졌을 때 벅테일 밑으로 해서 여러분들 깎인 게 보여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벌을 쉽게 떼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왜 안 쓰십니까? 뭐였죠? 이 벌 제거할 때요, 이 디버툴을 수직으로 놓고 쓰는 게 아니라 2, 30도 정도 기울여서 쓰시면, 이렇게? 예. 자, 잠깐만 바꿔서 합시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통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것들이 버가 이렇게 올라오면 잘 못해요. 근데 이걸 쉽게 하려면 이걸 놓고 아무리 이렇게 돌려도 계속 돌리기만 하면 깎이는데 버는 제거 안 되고 옆에가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러죠? 망가져요. 그럴 땐 이거 수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기울이세요. 기울이면 여기 옆에 날 보이죠? 네. 날로 아이스크림 떠먹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한 번이면 돼요, 솔직히. 그래서 들고서 하면 이렇게 해갖고 보이시나요? 이게 날박이? 요 날이 보이죠? 네. 측면날을 약간 기울여요. 기울여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뜨듯이 한 바퀴만 이렇게 뺑 돌리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이거를 막 이렇게 돌려갖고 어느 한서울 이걸 해요. 이게 좀 꾹 누르고 날을 옆으로 기울여갖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뜨듯이 한 바퀴만 삥 돌려주면 그냥 떨어집니다. 이 방법이 더 쉬우니까 하실 때 이렇게 좀 기울여서 좀 힘있게 하세요. 가끔 버가 옆에 눌러붙어서 하는 경우는 손톱으로 좀 이렇게 세우시면 조금 더 쉽게 돼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치 까먹지 않으려면 인덱스 마크를 찍어두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다 이렇게 더 진한 거로 인덱스 마크를 해놓으면 처음에 위치 홀 찾는 게 더 빠르겠죠. 네. 이렇게 띄고 이 녀석도 이제 벌을 제거하면 안쪽에 거도 마찬가지 버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세게 기울여서 이렇게 한 방에 한 방 하면 끝나고, 그죠? 이쪽도 한 방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카운터 싱크 내는 것처럼 확 깎이지 않고 잘 돼요.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은 여기다가 접시머리도 좀 해볼까요? 접시머리요? 네. 네. 해봤죠? 네. 영상을 사실 접시머리를 따로 찍을까 했는데 따로 찍으나 여기서 한꺼번에 하나 영상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해볼만은 하죠. 네. 자, 그래서 접시머리 리벳을 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툴이요. 네, 그 툴이 이름이 뭘까요? 마이크로스톱 카운터싱크라는 툴이 있습니다. 네. 그 툴을 조절을 해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그걸 가서 얼른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구나. 조교님 가서 나 그 플러시 헤드세트랑 저거 줘요. 뭘 줘야겠어요? 마이크로스톱을 갖다 주세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자, 요거 다시 이제 이렇게 맞추면, 어머, 내가 이거였나? 헷갈리지 않게 인덱스 마크를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맞죠. 그 다음에 뭘 해야 하죠? 클래커로 고정을 해야겠죠. 좀 멀리 찍어도 돼요. 클래코 마찬가지로 쓰실 때는 클래코 하나 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클래코를? 네? 클래코를 대각선으로 끼우는 게 끼워요. 좋습니다. 이 대각선보다는 반대편 대각선이 낫겠죠. 그래서 홀이 잘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할게요. 3번 캐비넷 중간에 있어. 사실은 이게 드릴링하고 여러분들 이거 뭐 해야 하죠? 리머요. 리머지를 해야죠. 자, 일단은 일반 리벳을 좀 치고요. 자, 지금 가져온 이 녀석이 마이크로스톱 카운터싱크 툴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바깥쪽에 안쪽에 이렇게 날이 들어 있어요. 뾰족한 꼭지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서 이거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 파일럿이 바닥까지 깊이를 결정합니다. 근데 요 높이가 항상 이 높이가 아니에요. 구성을 보면 위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잠금 락을 풀고 케이지를 밑에 거를 당긴 상태에서 밑에 거를 이렇게 당기면 분리가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를 돌리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적당한 높이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 조절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자, 맞춘 다음에 이 잠금 장치를 잠궈 갖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드릴 대신. 그래서 지금 드릴을 쓸 일이 없으니까 드릴을 제거하고 요거로 카운터 싱크를 내볼게요. 사실 카운터 싱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얼마 이하는 쓸 수가 없죠. 네. 0.040인치 이하는 쓰면 쓰시면 안 돼요. 근데 0.040이 미리로 하면 몇 미리게요? 몇 밀일까? 1mm입니다. 1mm라서 저희 지금 쓰는 게 1mm짜리인데 이거는 딤플링을 해야 맞아요. 근데 지금 저기 딤플링 가져왔어요. 왜 갖고 왔대? 저것도 해보자고? 실에서 그럼 미리 다 해놓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딤플링 다이입니다. 딤플링 다이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툴 없어서 막 이거를 판재를 이 위에 올려놓고 요 위에 거로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요 위에 거로 이렇게 끼워갖고요 판재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딤플링 다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요. 요 녀석 찍어갖고 판재가 온폭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딤플링 툴인데 사실은 저게 딤플링 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거 갖고 때려갖고 맞추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냥 하면 수동으로 하면 좀 망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는 딤플링 하나는 카운터 싱크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럽시다. 자, 그러면 카운터 싱크 하기 전에 기운이가 없어. 카운터 싱크 하기 전에 접시머리 리벳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시머리 리벳이고요. 요런 녀석이 있고
이렇게 둥근 머리가 있죠. 초점이 좀 멀리서 네. 찍어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접시머리 있는 것도 하나 해보고 둥근 머리도 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는 사실은 이거 여러분 쓰실 때 이렇게 판재 위에 올려놓고 이 파일럿을 뽑아갖고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게 케이지가 이 틀에 딱 맞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깎으셔야 돼요. 얼마나 깎은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무턱다고 계속 깎으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적당히 깎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 칩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디버트를 갖다 이렇게 한번 좀 돌려주세요. 어머 소리. 자, 그런 다음에 리벳을 한번 올려보면 압니다. 리벳을 올렸을 때 이 판재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판재 위로 뭐 이렇게 난리야? 옆에 간첩들이 많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판재에 올려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올리셔갖고요. 이렇게 버거도 안 떨어져. 판재하고 높이가 같아지거나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같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여러분 좋겠죠. 그리고 리벳을 갖고 계속 맞춰가면서 카운터 싱크를 쳐야 돼요. 그래 접시머리 리벳이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다 할 건 뭐냐면요. 뭐 딤플링 하자고 하니까 딤플링도 해봅시다. 뭐 딤플링 원래는 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툴이 없어서 수동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딤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세트를 이제 맞춰서 끼워야겠죠. 끼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으그러뜨릴 거예요. 아까 여기는 이제 접시머리 파기인 카운터 싱크를 낸 거고 요 옆에 건 딤플링을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 끼웠구나. 이쪽이 아니잖아.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옆에 거에다가 이렇게 맞춰놓고 자, 지금 상태를 확인하세요. 지금 상태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맞추고 망치로 한번 때려볼게요. 예. 초점이 그건 안 맞춰도 돼요. 머리서 찍어. 시끄럽잖아. 이렇게. 적당히 때려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보여요. 보이나요? 네. 뒷면도 이렇게 튀어오르죠.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툴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맞춰봐갖고 이렇게 맞춰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하나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거 맞는 데도 해야 하잖아. 네. 그죠? 그러면 맞는 것도 이게 원래 프레스 같은 툴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망해. 자, 한 명이 누가 판재를 좀 잡아주시오. 수평으로. 됐나요? 이것도 요거를 올려보면 압니다. 네, 됐네요. 이렇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리베팅을 해야겠죠. 시간상 리베팅을 다 할 수는 없고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올려놔서 접시머리 2개 하고 일반 리베팅 2개를 할게요. 네. 그게 좋겠죠? 네. 다시 클래코로 녀석을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춰서 리베팅을 해볼까요? 이제 촬영은 제가 할 테니까 나머지 리베팅을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요 두 개 녀석을 요 일반 둥근머리 리벳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둥근머리 리벳 끼우고 측면으로 돌아갈게요. 리벳건 맞추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해서 네, 벅테일 2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번엔 접시머리를 하려고 하니까 리벳 세트를 이제 갈아야겠죠. 예,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리벳 세트가 예, 플러시 헤드형이라고 해서 앞에가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으로 바꿔 끼고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리벳 건 이거 풀고 뜨는 건 저번 영상에 다 올려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게 좀 끼우기가 좀 까다롭죠. 오, 힘 좋아. 어느덧 영상이 벌써 30점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 편집을 좀 해갖고 하면 좋을 텐데 편집을 하기가 참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접시머리 리벳을 갖고 와서 일단 요거 판을 좀 돌릴까요? 여기 위로 올라오게 판을 좀 돌립시다. 아이고, 카메라를 가렸네. 오케이. 어디서 또 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보면 잠시만요. 자, 이 첫 번째 보이는 게 카운터 싱거 친 거고, 두 번째 보이는 게 딤플링 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래는 이제 딤플링 툴 이렇게 접어놓고서 해야 그 다른 기계로 뭐 스퀴저나 이런 거로 찝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프러쉬 리벳이니까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참고로 이 플러시 헤드는 이 위에가 넓적한 게 아니라 이 약간 둥글어서 헤드를 딱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갔지? 호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 자, 건을 먼저 대고 쳐볼게요. 중심이 어긋나면 계속 중심을 다시 맞추셔야 돼요. 다시 맞추고. 안 맞았어. 찌그러지긴 하는겨? 네. 찌그러졌어요. 자, 벅테일 높이를 맞춰주세요. 됐나요? 잠시만요. 된 것 같습니다.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졌어요? 약간? 아, 약간 기울어져 보여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그래서 반대편에서 보면 어디냐? 여기 이렇게 접시머리가 쳐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딤플링은 이제 다른 거로 해야 하는데 이거로 할게요. 네. 중요한 건 이 접시머리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데. 클래커를 옮길까요? 빼도 되죠? 네. 어디가? 망했다. 이건 망했다. 됐나요? 네. 이긴 됐는데. 되긴 됐는데 리벳 헤드에 자국이 났어요. 아이고. 뭐 이런 실수하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면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젓가락질을 하고 나오는 애들이 어딨어. 자, 판지를 좀 뽑아주실까요? 네. 벌써 34분째. 그래서 클래코를 빼고 원래는 나머지 것도 다 해야 하는데 결과물만 보여드릴게요. 결과물은 이렇게 원래는 둥근머리 리벳으로 다 해야 하고 여기 이제 접시머리 리벳을 이렇게 2개 했는데 이게 판지가 우그러졌죠.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잠깐만 옆으로 나와봐. 옆으로 나와. 이렇게 어둡지? 조명이 구린가?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스토퍼를 뚫어놓은 게 중간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하고요. 리벳이 이렇게 해갖고 정중앙에 들어오게끔 작품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거 없을 거예요. 제거 없이 완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였죠? 스토폴 그 패치하는 거였죠?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